안녕하세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고우리입니다. 뇌건강도 쏙쏙 챙기는 기억재워유 인지활동 생생두뇌톡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 상한 음식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식품을 구입하면 겉 표지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바로 적혀 있는 식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단 표기까지 라고 적혀 있고 따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명칭 그대로 유통이 가능한 기간인데요. 다시 말해서 제조일로부터 운송시간, 구매시간 등을 고려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유통기한 표기에서 소비기한 표기로 변경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고 1958년 유통기한 도입 후 38년 만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은 소비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구입한 식품 중 유통기한이 긴 식품들은 아직도 유통기한으로 적혀져서 가정에 있을 수 있으니 섭취 시 주의해 주세요.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비기한이란 무엇일까요? 소비기한은 이전에 사용되던 유통기한과 마찬가지로 식품 표지에 적혀 있는데요. 소비기한이라고 적혀 있거나 별도 표기일까지라고 적혀 있으면서 따로 다른 위치에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비기한이란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기한입니다. 아직 좀 헷갈리시다고요?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흔히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음식도 냉장고에 있었으면 먹어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그 기간이 참 모호해서 섭취하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는 달리 소비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섭취 가능 기한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줄여주게 되었어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버리는 음식물의 양도 적어지고 장보는 비용도 줄어들어 환경에도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소비기한에 대해 아셔야 할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소비기한이 넘지 않았다고 무조건 다 먹어도 되는 음식인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보관 방법을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식품에 따라 냉동, 냉장, 실온 보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이하, 냉장은 0도에서 5도, 실온은 1에서 35도 사이에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보관 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네, 식품이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활동인 상한 음식 확인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음식을 복용하게 될 때 흔히 생각하는 복통뿐만 아니라 오한, 발열, 구역질, 구토, 어지러움 등 많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한 음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시큼하거나 썩은 냄새 또는 비린내가 심하게 나거나 색상이 변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고 질감이 무르거나 끈적끈적하게 변하는 등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식품이 변화한다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유통기한이 없는 음식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바로 소금과 설탕입니다. 소금과 설탕은 빛, 열, 습기를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면 유통기한이 따로 없이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무조건 바로 버려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식품에 표시된 방법에 알맞게 보관할 경우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소비기한 내에 섭취를 한다면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무조건 먹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알맞게 보관하지 않아 음식이 상했을 경우에는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제조일이 2024년 5월 16일이고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라면 유통기한은 언제일까요?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화면을 잠시 멈춘 후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은 5월 더하기 3개월 해서 2024년 8월 16일입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제조일이 2025년 9월 28일이고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5일이라면 유통기한은 언제일까요?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화면을 잠시 멈춘 후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죠. 정답은 28일 더하기 15일은 43일이지만 43일은 30일, 즉 한 달 더하기 13일이기 때문에 9월에서 한 달을 더해서 2025년 10월 13일이 됩니다. 잘 풀고 계신가요?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이 2025년 1월 19일일 때 섭취 가능한 시기는 며칠 남았을까요? 화면에 있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잘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정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소비기한을 잘 확인해야 하는 문제였죠. 소비기한에서 오늘 날짜를 빼면 되는 문제였어요. 소비기한 2025년 1월 22일에서 오늘의 날짜 2025년 1월 19일을 빼면 섭취 가능한 남은 시기는 3일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 보관 방법을 잘 지켰을 때 섭취해도 되는 음식을 찾아보세요. 1번 변색되고 무른 배추, 2번 덩어리가 생긴 우유, 3번 5년 전에 구매한 설탕, 4번 끈적끈적해진 소고기. 정답은 3번 5년 전에 구매한 설탕이었습니다. 소금과 설탕은 빛, 열, 습기를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면 유통기한 없이 섭취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오늘 생생두뇌톡 어떠셨나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셨나요? 현재 나오는 식품들은 소비기한이 표시되고 있지만 이전에 구입하셨던 식품들 중에는 아직 유통기한이 써있는 식품들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서 섭취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문제로 내었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들은 모두 문제를 위한 예시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니 실제 식품에 적혀 있는 기간을 확인하여 섭취해 주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식품의 섭취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뇌 건강을 챙기기 위해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앞으로 돌려 문제도 다시 풀어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음번에는 더욱 즐거운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